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미국 등 서방 진영과 중국, 러시아 간의 신냉전 구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각국의 스파이 색출전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3일자에서 미국 내 친러시아 매체인 러시아 인사이드 설립자 찰스 보즈먼이 현재 러시아에 머물면서 정치적 망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즈먼은 지난해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에 의사당에서 폭력 시위 장면을 촬영해서 러시아 매체에 제공을 했고 또 미국 비판 보도를 계속해 왔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이 보즈먼은 최근에 이 러시아의 구구 TV에 출연해가지고 미국 언론이 우크라이나에 네오나치를 은폐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서방 세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는데 그는 미국에 거주할 때 반미와 친러시아 그리고 인종차별과 동성애 혐오 이런 메시지를 꾸준히 전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보즈먼이 처음에는 러시아 변증가로 어느 정도 명성을 얻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 극단적인 견해를 피력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도 적극 옹호를 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서방 진영의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보즈먼은 자신이 운영하는 러시아 인사이드라는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반미, 친러시아 성향의 내용을 올렸고 이런 기사들은 러시아 매체인 RT 등에 그대로 인용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친러시아 성향 활동으로 인해서 보즈먼은 러시아 측에서 정치적, 물질적 지원을 받기도 했고 급기야 이 러시아의 각종 매체들이 출연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이 보즈먼이 운영하는 러시아 인사이더가 러시아의 방송 등에 자주 인용되면서 이 러시아인들에 의한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나중에는 유명세가 더해지면서 러시아 언론인의 이름을 딴 상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즈먼은 그러다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러시아 측하고 함께 선거 방해 공작에 참여했고 이 러시아의 메시지를 미국에 전파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1월 6일 의사당 폭동 당시에는 미국인들을 선동하는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즈먼은 현재 러시아로 도피해가지고 체류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 러시아에서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보즈먼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 활동해온 뉴욕 러시아 센터 설립자 엘리나 브랜슨 등은 3월 외국 대리인 등록법, 이게 이제 FARA라고 파라라고 그럽니다만은 이 파라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1938년 나치와 소련의 스파이 활동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 바로 이 파라인데 이 파라는 미국 내에서 외국 정부라든지 단체를 위한 활동을 할 경우에 미 정부에 대리인으로 등록하도록 한 법입니다. 사실 이 법은 탈냉전 이후에 유명무실해지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사문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법이 30년 만에 되살아났는데 이건 뭐냐?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중국, 러시아, 중동 국가들과 관계를 맺어왔던 기업인, 군인, 교수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5월 스티브 윈 전 윈 리조트 최고 경영자가 중국 정부를 위해서 활동해 왔다 그러면서 이 파라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존 앨런 전 브리킹스 연구소장은 지난달 카타르를 위한 불법 로비 의혹이 제기돼서 사임을 했습니다. 또한 마이애미 연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러시아의 사주를 받고 미 연방수사 그러니까 FBI 정보원을 감시한 멕시코 출신의 미생물학자인 엑토르 카브레라 푸엔테스에게 파라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스파이 색출 작전이 대폭 강화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미 육군 그린베레, 이 특수부대를 말하는 거죠. 이 그린베레의 정예 요원이 러시아 스파이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정보당국의 손길이 미국 최정예 부대까지 뻗친 것으로 드러나니까
미국 사법당국은 당혹감과 함께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그가 러시아 스파이가 된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전직 육군 대위인 피터 라파엘 지빈스키 데빈스가 이 그린베리를 지원하게 된 것도 러시아 정보당국이 더욱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수부대에 근무해야 된다고 독려해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는 승승장구해가지고 대위 계급장까지 달았고 명예롭게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군 생활 내내 미군 기밀사항 등을 러시아 정보당국에 넘겨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자신이 소속됐던 화학부대와 이 그린벨의 운영 실태, 또 기밀사항들이 이 데빈스를 통해서 러시아에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는 제대 뒤에도 2011년까지 소속 부대에 관련된 정보 및 동료들의 인적 사항까지 러시아 측에 넘겼습니다. 그는 현역 시절에 주한미군으로도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마도 이 주한미군 및 한반도 안보 상황 관련 자료도 러시아 측으로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결국 지난해 5월 14일 징역 18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이 대만군에서도 중국 관련 정보 수집 분석을 총괄하는 국방부 군사정보국 제5처장 출신인 외수충이 예비역소장입니다. 이 예수충이 중국 스파이였다는 사실이 확인돼 가지고 대만이 팔칵 뒤집힌 적도 있습니다. 외 전 소장을 포함해 가지고 예비역 대령 3명 등 이 사람들은 2012년 중국 광둥성에서 중국 안보기관에 포섭된 다음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당국을 위해서 대만군 내에서 스파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밀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방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서로의 정보를 취하려고 하는 스파이들이 횡행하고 있죠. 특히 이번에 미국이 스파이 색출 작전에 나서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도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활동 중이던 미국인 2명을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해외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외정보국 SVR 지휘부를 방문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 SVR 업무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산업 잠재력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업 스파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지시를 한 겁니다. 중국도 1일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통해서 진정한 해킹 제국인 미국은 최근 30일간 970억 개 이상의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와 1240억 개의 전화 기록을 원격으로 도용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야말로 스파이 제국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미국의 첩보전을 비판하고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적극적인 스파이 색출 작전에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들 역시 미국의 스파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이래저래 미국과 또 중국, 러시아 사이에 치열한 정보전이 재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